전산회계 1급 기초정보관리 입력을 설명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과 전산회계 1급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이고 전산회계 1급은 법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은 투자자가 1인이고 법인기업은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전산회계 2급은 상품을 매입하여 상품을 매출하는 도소매업이고 전산회계 1급은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결산 시 당기순이익 10만원이 발생하다. 이런 경우에 개인기업은 차변의 손익, 대변의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개인기업은 투자자가 1인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만큼 자본금의 증가로 보는 거고, 법인기업은 투자자가 2인 이상이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손익 10만원, 대변엔 미처분 이익잉여금 10만원이 됩니다.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처분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구별은 도소매업은 상품을 매입하게 되고 상품을 매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원재료를 매입해서 제품을 매출하는 겁니다. 상품을 매입하거나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 외상을 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역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제조업인 경우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고자산이 4가지가 나오는데 상품, 그리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물품을 말하고 원재료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을 말합니다. 제공품이란 미완성품을 말하고 제품은 완성품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을 배우면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경영과 회계는 사무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기업이다.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회사 등록을 하시오. 회사 코드는 5000번으로 등록하며 회계연도는 제9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이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K랩 교육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초기 화면에서 급수 선택은 전산회계 1급을 선택을 하고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코드 번호는 5000번, 회사명은 주식회사 경영과 회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법인 1번, 사용 0번, 회계연도는 9기 2017-0101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회계연도 종료일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21481-08916, 법인 등록번호는 110-111, 3058-123, 대표자명은 김회계, 사업장 주소는 여기 말풍선을 클릭합니다. 도로명을 체크하고 시도는 서울특별시고 검색어에는 강남대로 한 칸 띄고 156-5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선택을 하고
본점은 자동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사무용품, 사업장 전화번호는 02 엔터 555 엔터 1234 텍스 번호 없고, 설립 연월일은 2009 0718, 개업 연월일은 2009 0801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동코드 역시 말풍선을 클릭을 하고 검색어에다가 양재동 하고 엔터를 치면 되고, 본점 동코드 똑같죠? 여기다가도 양재동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사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6번에 신고 담당자 이메일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macbook.co.kr입니다. 엔터. 그리고 창을 닫고 초기화면 회사 코드 옆에 말풍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5000번이 나와 있죠. 확인.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 입력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경영과 회계의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일반 거래처는 모두 매입, 매출, 동시 거래처로 할 것. 코드번호 1000번의 김회계부터 1009번 주식회사 아산까지는 일반 거래처에 입력을 하면 되고, 신한은행, 좋은은행은 금융기관에 입력을 하고, 신한카드, 신한카드사는 신용카드사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일반 거래처에 1000번 김회계부터 1009번 주식회사 아산까지 입력을 했고, 금융기관 탭에 98,000번 신한은행, 유형은 보통예금, 그리고 계좌번호 98,010번에 좋은은행, 유형은 기타고 계좌번호 입력을 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탭에 99,600번 신한카드는 카드번호를 입력했고 유형은 매입, 그리고 99,700번 신한카드사에는 가맹점 번호를 입력을 했습니다. 유형은 매출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다음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시오. 122번 소모품 계정을 사무용품으로 수정하시오. 판매관리비 계정 체계 범위 내에 816 연구비 계정을 추가 등록하시오. 성격은 경비. 판매관리비 830번 소모품비 계정의 현금 조교에 4. 회의용품비 지급을 추가하시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122번, 여기 122번 보이죠? 또는 번호가 안 보일 때는 여기 102를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122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22. 그러면 소모품으로 와 있죠. 소모품 계정을 사무용품으로 수정하라 했습니다. 클릭을 하고 우측에 맨 상단에 보면 소모품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무용품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엔터. 2번 판매관리비 계정체계라 했죠. 여기 계정체계가 나와 있는데 판매관리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801번부터 900번까지가 판매관리비입니다. 여기에 816번 연구비 계정을 추가 등록하라 했죠. 여기 816 있습니다. 또는 아무 번호에서나 816을 쓰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클릭을 하고 우측 상단에 여기다 연구비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연구비 엔터. 성격은 경비니까 경비는 3번입니다. 엔터.
830번 여기 보면 또 여기다가 830 하게 되면 소모품비가 나와 있습니다. 현금 조교, 여기 현금 조교가 있고 대체 조교가 있습니다. 현금 조교 4번에다가 4번 엔터, 회의 용품비 지급을 추가를 했죠. 여기다가 회의 용품비 지급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경영과 회계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전기분 재무제표 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재무상태표 2016년 12월 30일 현재입니다. 재무상태표란 기업의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전기분이기 때문에 2016년 12월 31일이 입력이 된 겁니다.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이 기록이 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기록이 됩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별됩니다. 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별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별됩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별되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의 분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 과목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계정 과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금 954만원, 당좌예금 831만원, 보통예금 2611만원, 단기매매증권 800만원, 외상매출금 1900만원, 대손충당금 19만원, 단기대여금 1500만원, 제품 330만원, 원재료 350만원, 제공품 90만원, 장기대여금 3천만원, 토지 6천만원, 기계장치 41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2400만원, 차량 운반구 2542만 5천원, 감가상각누계액 1352만 5천원, 비품 19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000만원, 개발비 480만원, 기타 보증금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채에서 외상매입금 2800만원, 지급보험 1560만원, 미지급금 600만원, 가수금 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하단에 가수금은 대표자단에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가수금 입력할 때 대표자란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차입금 3천만원, 미지급비용 45만 3천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3천만원 있는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뭐냐 하면 종업원들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될 부채입니다. 하단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중 제조부는 2천만원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은 공장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고 나머지 1천만원은 사무실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제조부에 2천만원 입력을 하고 판매관리부에 1천만원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본금에서 보통주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금만 입력을 합니다. 자본금 8천만원, 이익준비금 200만원, 미처분 이익잉여금
11만 7천원이 있는데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입력을 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을 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입력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가수금 입력할 때 대표자란에 입력하는 거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입력할 때 3천만원을 제조부에 2천만원, 판매비와 관리비에 1천만원 입력하는 거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가수금을 입력합니다. 가수금 엔터. 우측에 나와 있죠. 가수금은 대표자를 입력합니다. 요 금액 여기다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20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 플러스 엔터. 그리고 단기 차입금 30 플러스 엔터. 미지급 비용 453 플러스 엔터.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왔습니다. 메뉴에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제조에 나와 있죠. 제조에다 2천만원을 입력합니다. 20 플러스 엔터. 그리고 판매관리비에다가 1천만원 10 플러스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천만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8천만원 80 플러스 엔터. 이익준비금 200만원 2 플러스 엔터. 그리고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나와 있습니다. 입력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2월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을 엔터를 치고 금액은 42117 플러스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대차 차익이 안 나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이 완성된 겁니다. 창을 닫습니다. 주식회사 경영과 회계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전기분 재무제표 등 메뉴에 입력하시오. 손익계산서 제8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옵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될 때는 계정 과목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매출 2억 3,350만원, 제품 매출 원가, 이 제품 매출 원가를 선택을 하면 보조창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제품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제품 매출 원가 공식은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 350만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억 1670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제품 입력한 것이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제품을 수정할 때는 여기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급여 4,610만원, 복리후생비 470만원, 여비교통비 165만원, 접대비 585만원, 통신비 313만원, 세금과 공과 290만원, 소모품비 740만원, 대손 상각비 317만원, 이자 비용 350만원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제품 매출, 제품 엔터, 금액은 2335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제품 매출원가, 여기다가 똑같이 제품을 적습니다. 엔터, 제품 매출원가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보조창이 나와 있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사항이 자동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때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제품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기초제품 재고액 3500 플러스 엔터, 단기 제품 제조원가 1167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기말 제품 나와 있죠.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쭉. 그러면 제품 매출원가까지 입력이 됐습니다. 엔터. 급여 46100 플러스 엔터, 이자 비용 350만원 35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을 입력합니다. 법인세 비용 엔터, 4600 플러스 엔터.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3,3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창을 닫습니다. 주식회사 경영과 회계의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전기분 재무제표 등 메뉴에 입력하시오. 제조원가 명세서 제8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업에서 제조원가의 산출 내용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구성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원재료비가 있습니다. 원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를 더한 것이 바로 단기총 제조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재료비 4,485만 5천원 플러스 노무비 2,330만원 플러스 경비 4,834만 5천원이 단기총 제조 비용 1억 1,65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산출됩니다.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로 공장도 가격입니다. 생산원가 또는 출고 가격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도 입력할 때는 계정 과목만 입력합니다. 먼저 원재료비, 여기 원재료비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조창이 나옵니다. 그 보조창에다가 기초 원재료 재고액 890만원 입력을 하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 3,945만 5천원 입력을 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350만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적은 것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 2,330만원, 복리후생비 637만 6천원, 가스수도료 178만 2천원, 전력비 195만 3천원, 세금과 공과금 108만 5천원, 감가상각비 266만원, 수선비 30만 5천원, 보험료 96만 9천원, 소모품비 575만원, 외주가공비 2,746만 5천원, 그리고 기초제공품 재고액 110만원을 입력을 합니다. 기말제공품 재고액 90만원은 역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원재료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자동 반영되고, 제공품도 기말 제공품 재고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매출 원가 및 경비 선택 보조창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 원가를 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클릭을 하면 선택이 나왔죠? 여로 선택하고 선택, 그리고 확인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여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자동으로 반영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무상태표 제공품이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코드에 원재료비, 원재, 보조창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350만원 자동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는 이 기말 제공품하고 기말 원재료가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사항이 자동 반영된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초 원재료 재고액 890만원, 단기 원재료 매입액 39455 플러스 엔터 하면 원재료비가 나왔습니다. 임금 23300 플러스 엔터, 복리후생비 6376 플러스 엔터, 외주가공비 27465 플러스 엔터, 그리고 기초제공품은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측에 6번에다 입력을 합니다. 기초제공품 재고액 1100 플러스 엔터.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1억 167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을 복습하게 되면 원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는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비용 플러스 기초 제공품 재고액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창을 닫습니다. 주식회사 경영가회계의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전기분 재무제표 등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전기인 제8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017년 3월 2일날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는 우리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하고 단기 순이익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851만 7천원 플러스 단기순이익 3,360만원이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7년 3월 2일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익을 처분합니다. 그 이익 처분할 때 그때 이 이익잉여금
처분액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당기순이익 3,360만원이 자동으로 반영됐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금액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851만 7천원 8517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4,211만 7천원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주식회사 경영가회계의 거래처별 채권 채무잔액을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 문제는 전산회계 2급과 동일합니다.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를 클릭합니다. 내용이 없으면 F4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먼저 외상 매출금 1,900만원입니다. 코드를 클릭하고 F2 충무상사 확인 금액은 5250 플러스 엔터 또 원효상해 F2 원효상해 750만원 또 F2 당산상사 6250 플러스 엔터. 그래서 여기 1900만원이 충무상사에 525만원, 원효상에 750만원, 당산상사에 625만원 해서 합계가 1900만원이고 차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 그리고 지급보험, 미지급, 단기차입금 다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이상으로 전산회계 1급 기초정보관리 입력을 마치겠습니다.